아무리 8,500을 불러대고 뭐 만까지 저도 불러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5월달 중에 만약 이게 급상승을 통해서 가다가 템포가 좀 죽거나 아니면 조정을 갖게 되면은 빨리 빠져나와서 일단 좀 쉬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너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 웬만한 사람들의 예측과 기대를 몇 단계 뛰어넘는 거죠. 다들 4월 달에 엄청 올라갔기 때문에 5월 한 초수는 다들 쉴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시장이 확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내일 한 7,500 찍고 밀린다고 했을 때 들어가기가 좋으냐? 과히 쉽지 않은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요. 7,500 이상에서 만약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빨리 잠깐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엑시트를 하시는 게 저는 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아주 뜨거운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정말 아침에 NXT 시장에서부터 미리 좀 예고가 돼 있었는데 전일 미국 시장에서 또 빅테크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나타냈던 나스닥이 또 신고가를 내면서 강세를 띄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고가 돼 있었는데 미국의 나스닥의 주요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소위 이제 반도체 쪽 CPU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이게 2, 3% 올랐다 이게 아니고 두 자릿수씩 올라가는 녀석들이 많았어요. 마이크론도 그랬고 인텔도 그랬고 샌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지난 이제 그저께죠. 하이닉스가 11% 올라가지고 대단하게 올랐다 이런 평가였는데 그날 밤에 마이크론이 한 6% 올랐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11%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떨어질 게 없는데 마이크론이 이틀 동안 17% 올랐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더 올라줘야지 이런 이제 셈법에다가 그저께부터 이게 달이 바뀌면서 또 새로운 수급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장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사실 오늘 초반에는 하이닉스가 조금 앞서가는 것 같다가 조금 지나서 이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면서 제가 이 시장에 있고 나서 하루에 15%쯤 오르는 삼성전자를 본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삼성전자가 오늘 정말 말 그대로 끝내줬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나와가지고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도 5만 원, 하이닉스도 1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사실은 제가 좀 상상력에 입각해서 M&A라든가 이런 이슈에 좀 휘말렸을 때나 가능할 것 같다 이랬는데 그냥 최근에 지난주에 그 AI 관련된 빅테크들이나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실적들 보면 와 드디어 한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나니까 AI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손익이 늘어나는구나 이런 것들 증명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강한 흐름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이 좀 마련됐다고 보는 거고요. 오늘은 사실 내적으로만 보면 외환 내빈이긴 하죠. 시장이 많이 올랐지만 내린 종목이 3배 이상 많은 장이라서 사실 장은 이거 이 7,400의 돌파도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나온 거는 대단했는데 장중에 사실 내적으로 보면 내 계좌가 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단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셨던 그런 장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SK 스퀘어라든가 또 그 밖에 이제 삼성전자 지분이 있는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생명 또 SK 스퀘어의 또 엄마 되는 SK 이런 것들이 강하면서 분명히 삼성그룹과 SK그룹 중심으로 시장은 무진장 강했던 게 분명한데 내적으로는 그것들의 에너지가 쏠리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단 좀 전체 시장의 질이라고 하죠. 이것들은 조금 생각보다는 좀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급 상황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외국인은 또 연일 엄청 사대는데 개인과 기관은 좀 팔았습니다. 이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4월 말 넘어서면서 우리가 연휴랑 또 어저께 징검다리 휴일까지 있었는데 사실 4월 말부터도 이렇게 낮은 지수가 아니었거든요. 6,500대 이렇게 올라오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이만큼 올라왔고 또 3월 달 하락을 딛고 4월 달에 큰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5월 달에는 이제 대부분 초반에 쉬어갈 거야 이런 인식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그저께와 오늘 합쳐서
무려 한 700포인트의 코스피 시장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께서는 뭐 세린메이라고 하는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셨을 거고 4월달 한 달 내내 달렸으니까 5월 초에 이게 웬일이냐 올라오면 조금 쉬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뭐 기관들도 대부분 사실 뭐 상반기에 한 7,500 정도 본다든지 연말에 8,000 정도 본다 이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와, 뭐 그저께와 오늘의 속도는 진짜 과속에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차익 물량을 좀 내놓는 그런 그림이었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저께 외국인들이 현선물 합쳐가지고 4조 5천억을 샀는데 자 오늘 막판에 선물은 팔긴 했지만 현물 쪽으로는 3조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로 산 게 삼성전자더라고요. 삼성전자를 1,100만 주 정도 샀으니까 뭐 25만 원 잡고 1,100만 주면 거의 2조 한 7, 8천억 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으로 잡힌 3조 1천억이 알고 보면 거의 삼성전자 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하이닉스는 오늘 동반해서 오르긴 했는데 외국인들 매수가 아마 극히 조금이거나 거의 없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삼성전자 수급 그 자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앞서 다른 말씀도 주셨지만 환율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환율도 물론 뭐 1,500원을 넘나들다가 요즘 이제 뭐 유가는 여전히 고공권이지만 환율이 한때는 뭐 1,460원대로 이제 주저앉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앞으로도 이런 식이면 1,480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그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이게 뭐 우리 코스피 시장을 산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동안 뭐 많은 종목들이 같이 막 동반해서 랠리가 나오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사실은 진짜 실적은 얘네들이 정말 잘 뽑아내는데 생각보다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오르지 않은 건 아닌데 실적이 증가되는 부분에 비해서는 속도감이 더디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최근에 2, 3주 정도 흐름 보더라도 뭐 2차 전지 쪽의 SDI나 MLCC 쪽의 삼성전기는 훨씬 더 높은 각도로 올라가는데 그네들의 PER 따는 뭐 20배, 30배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나 내년까지의 영업이익을 추산해서 나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4배, 심지어 3점 몇 배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는데도 안 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혀를 뚫어준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AI 빅테크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여전히 AI 칩에 대한 수요가 튼튼하다 이게 이제 됐고 또 최근에 이제 LTA라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그 실적의 사이클을 별로 타지 않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안도감이 좀 있었다는 거 하나고 최근에 뭐 엊그제부터 이제 그 수급상으로 바뀐 게 증권주도 같이 이제 올라가는데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 삼성증권 같은 게 이제 미국의 온라인 증권사랑 협업해가지고 미국 흔히 말해서 개미 투자가죠.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이제 시세 서비스만 하고 있는데 빠르면 6월 달쯤에는 직접 투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월쯤에 ADR 상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아무리 셈법을 따져봐도 마이크론보다 최소한 30-40% 싸거든요. 실적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선도해서 사가지고 ADR 상장 이후에 마이크론급으로 만약 가격대가 맞춰진다고 하면 추가 상승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논리가 하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5월 22일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2배짜리 ETF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되면 또 사실은 이제 아직도 뭐 그게 한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 사실 이걸 그냥 놔뒀다가 그때 갑자기 올릴 거냐 싶은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좀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2배로 추종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이제 수급적으로 좀 배팅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미리 좀 자리 잡아놓고 있자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수급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피는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코스닥은 좀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 뭐 작년도 그랬고요. 작년에 2025년도 코스피가 78% 오르는데 코스닥은 36%인가 올랐거든요. 정확하게 반 올랐다는 거고
이번에 4월달 반등이라기보다는 뭐 신고가를 냈으니까 새로운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코스피가 30% 올랐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11%인가 13%인가 올랐어요. 이게 여전히 올라갈 때 코스피에 비해서는 반절 정도밖에 평가를 안 받고 있는데 뭐 가장 큰 차이는 뭐 지금 이 시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코스닥에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느냐라는 거죠. 뭐 우스갯소리로 코스닥 전체 기업의 1년 영업이익을 다 합쳐도 하이닉스의 한 달 영업이익보다도 안 나온다. 이게 현실인데 그냥 시장이 좋으니까 코스닥도 같이 가야 돼 이런 논리가 과연 통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다 최근에 코스닥의 비중이 높은 뭐 제약바이오단의 또 노이즈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면서 관련해서 뭐 관련 업종들의 전반적인 좀 하락이라든가 보수적인 관점들이 좀 커진 부분도 뭐 그런 요인일 거라고 보고요. 글쎄요, 뭐 지난 연휴 때 보니까 알테오젠이 원래 코스피로 가려고 지금 짐을 싸고 있는 와중인데 거래소위원회, 코스닥위원회에서는 이제 앉혀놓으려고 또 되게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뭐 알테오젠 일단 마음은 떠난 것 같은데 억지로라도 앉혀놓으면 그러면 코스닥이 괜찮아지는 거냐 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일단은 뭐 코스닥은 지금 한마디로 대표 선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약점일 거예요. 한 3, 4년 전만 해도 2차 전지가 끌고 가던 어떤 대표적인 선수들이 있었는데 지금 바닥에서 물론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뭐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에는 터무니없이 가격이 아직은 낮고 뭐 턴어라운드라고 얘기를 하지만 숫자가 나오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단 말이죠. 여전히 펀은 되게 높고 이익의 개선도는 더딘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보다 작년보다 나으니까 지금 주가는 그래도 움직이고 최근에 고유가 시대 맞아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캐즘 이슈가 좀 사라지고 황산 가격 또 리튬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어쨌든 뭐 환경 자체는 좋아진 건 맞지만 아직까지 드러내서 딱 볼만한 숫자들이 나오진 않고 있다 보니 여전히 비교하게 되는 거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렇게 분기에 몇십 조씩 하루에 1조씩 번다라는 그런 회사와 동떨어진 움직임을 갖고 있는 코스닥이 지금 사실 구조적으로 올라가기는 상대적으로 어렵고 우리 시장은 약간 시속 게임 같은 것들이 있는데 훨씬 더 좋으면서도 덜 올라갔고 PER 단으로 낮은 배수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갑자기 5월달 들어서 완전히 개탄 기분이거든요. 물 만나서 날아가는데 얘네들 쪽의 수급기가 그런 거죠. 오늘 코스닥에 많은 그 반도체 소부장들 종목들이 있었는데 진짜 유리기판이라든가 냉각 쪽의 일부 종목을 빼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넘는 상승률을 보인 코스닥 쪽의 반도체 소부장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테마 아니면은 뭐 숫자로 비빌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갈 때 그냥 형이 한참 간 다음에 너네 되게 뒤처졌지 이러면서 약간 띄워주는 건 있는데 뭐 코스닥의 3천이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정책도 사실 뭐 6월 달에 동전주 퇴출과 함께 뭐 내년까지 계속 우량한 IPO들이 많이 좀 선정이 돼서 최소 20, 30개 이상의 조단위급 회사들이 들어와서 코스닥 150을 체질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코스닥은 사실 자발적으로 1300, 1400 이렇게 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지수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들어가기 좀 무서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5월에 좀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정의 기회가 또 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농담 삼아서는 아니고 뭐 미국에서 뭐 유래된 말이지만 세린메이가 있다라는 건 5월 달에 꼭 고점을 친다기보다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한 6월에서 8월까지가 보통 안 오른다기 때문에 괜히 시간 죽이지 말고 5월 달에 굉장히 좋을 때 잘 나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각도로 이틀 동안만 700포인트 올라서 7,400에 근접하는 흐름으로 나왔다. 아무리 뭐 8,500을 불러대고 뭐 만까지 저도 불러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5월 달 중에 만약 이게 급상승을 통해서 가다가 템포가 좀 죽거나 아니면 뭐 어떤 모멘텀을 만나가지고 조정을 갖게 되면은 그 조정이 나올 때쯤이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빨리 빠져나와서 일단 좀 쉬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급pit이 올라갔고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쉬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장중 조정이고 그 다음에 장중 조정 이까지 그런 거죠. 어제 300, 그러니까 그저께 338이 오르고 오늘 아까 뭐 최고로 많이 올랐을 때는 480 정도만 올랐는데 거기에서 장중에 한 100포인트쯤 고점에서 빠지면 와 이거 눌림목 조정이니까 요때 들어가야지 이러고서 들어가실 수 있나요? 뭐 제 생각엔 못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기다리는 건 일단 일어났으니까 편히 과거를 돌려서 봤을 때 멀지도 않은 3월 달 같은 장이 나오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3월 달에 용기 내서 뭐 돈 땡겨다가 6,300에서 5,000까지 내려갔을 때 왕창 샀어야 되네. 이런 건데 이번에 지금 6,000 후반대에서 7,000까지 올라가고 나서 내일도 제 생각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장에서 마이크론 장외 가격이 한 6% 올라 있고요. AMD 같은 경우는 지금 18% 올라 있어요. 오늘 밤에도 기술주도 난리 친다는 거거든요. 물론 오늘 우리 장이 오늘 오를 미국장까지 감안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수는 있는데 내일 아침에 받아봤을 때 또 지금 미국의 빅테크라든가 AI 관련된 종목들이 막 더 추가적인 상승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흐름이 좋았다고 쳐봐요. 그럼 내일 또 오르면 한 7,500 넘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쯤에서 잠깐 움츠려들 때니까 들어가세요라고 하면은 누가 과감하게 들어가기가 좋겠느냐. 진짜 뭐 7,500 찍고 6,000 깨지는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들어가시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요. 지금 제가 봐서는 빅테크들이 8,000, 8,500을 불러댄 것도 사실은 연말 정도였는데 지금 흐름이 너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 웬만한 사람들의 예측과 기대를 몇 단계 뛰어넘는 거죠. 다들 4월 달에 엄청 올라갔기 때문에 5월 한 초수는 다들 쉴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틈새를 노려서 지금 시장이 확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내일 한 7,500 찍고 밀린다고 했을 때 들어가기가 좋으냐? 과히 쉽지 않은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요. 7,500 이상에서 만약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빨리 잠깐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엑시트를 하시는 게 저는 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좋을 때 팔아라. 그게 좀 지금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투자가님들이나 여기 뭐 구독자님들도 그러실 텐데 사람의 뇌구조라는 게 항상 그렇거든요. 인간이 카지노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어려운 뇌구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멍 때려지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야 이거 8,000까지 다이렉트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7,500이 넘을 때 신고가 나올 때 막 따라붙어서 사게 되는데 물론 그게 지금 같아서는 오늘 아침이나 제가 어저께 밤에도 예상을 할 때 야 지금 하이닉스가 갑자기 미쳐버렸다. 또 뭐 덩달아서 삼성전자도 같이 미칠 수 있다. 특히나 또 외국인 수급이 지금 미친 듯이 들어오는 게 이게 하루만 딱 들어오고 끝날 게 아니고 미친 듯이 한 일주일 열흘 계속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이라는 게 없이 그냥 쭉쭉 날아가는 그런 장세가 이번에 5월 한 중순까지 열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삼성자이니스가 왜 안 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왜 저렇게 잘 가지? 또 갑자기 이러고 있어요, 다들. 지난주까지는 안 간다면서 짜증나고 막 다른 것들 잘 가는데 왜 얘네들이 안 가지? 이랬었는데 갑자기 좀 이틀 동안 뭐 20%씩 올라가고요. 하이닉스가 합쳐서. 삼성전자도 20% 올랐잖아요. 그저께 4%대 올랐는데 오늘 15% 올랐으니 누적으로 치면 20% 올랐거든요. 뭐 하이닉스는 3월 말에 80만 원 초반이었는데 오늘 160을 찍었으니 뭐 한 5주 만에 더블이 난 거죠. 이런 정도 시세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론 아직도 계산을 해보면 삼성자이닉스 싸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봐선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아쉬움이 많죠. 왜냐하면 저만큼 같이 쫓아가는 애들이 같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쉬운데 어쨌든 지수는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하고 나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봐선
앞으로도 한 2, 3일 정도는 쫙쫙 뽑아줄 거는 같아요. 근데 끝에 결국은 삼성전자 한 30만 원 넘어야 아마 새로운 개인들의 포모가 또 생성이 될 것 같고, 하이닉스 많은 분들이 저도 뭐 2달 전부터 200만 원 간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160이잖아요. 160에서 200이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효성중공업 같은 거 보세요. 300만 원 되고 나서 지금 450 됐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300에서 450 되는데 지금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말 그대로 무지막지하게 슈팅을 해 대고 뭐 보란 듯이 올라가는 장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속도감을 이겨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 끝에 가스라이팅 당하셔가지고 제일 꼭지 잡으시는 우를 좀 피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 생각입니다. 제가 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에 대한 재평가라든가 드디어 이제 프리미엄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에 또 일부 동조를 하지만, 그러니까 그저께와 오늘의 속도는 사실 너무나 기습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진작에 갔어야 되는데 나오는 현상이라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와, 이제 솔직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데도 이제 오늘만 하루 잡아서 내일 하루면 올라가면 돼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계속 노려보실 분들이 많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진짜로 주의하고 경보가 좀 내려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지금 급하게 투자하지 마셔라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이 시간에 귀하게 우리 퇴근하시면서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지난주에는 40만 원, 200만 원 간다 그랬잖아. 근데 아직도 20, 한 5, 6만 원이고 160, 뭐 150 되면 아직도 남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 한 입이라도 베어먹고 나올 수 있는데 왜 하지 말래 이럴 수가 있는데, 맞아요. 사실 보면 저도 그냥 혼자서 몰래 그냥 자금이 있어갖고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종가라도 질러가지고 내일 뭐 3, 4%라도 먹고 나오면 된다 이 생각으로 지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가시면 함흥차사 비슷하게 나오질 않는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냥 욕심 안 부리고 3%, 4% 먹고 나오겠어 이러면 오늘과 내일 사이에도 저는 분명히 수익 보고 나오실 것 같은데, 지져가지고 여기서 뭐 15%, 20%더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에서 이제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수록 위험해지는 건 맞기 때문에 갖고 있는 목표에 대한 어떤 레인지를 가능한 한 좀 줄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들이 목표가를 다 도달되는 종목이 어디 있어요. 다 고 일보 직전에서 알아서들 끝내는데, 지금 40만 원, 200만 원도 사실은 제가 뭐 기준에 따라서 계속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느끼는데, 40에 200가도 사실은 웬만한 우리나라의 뭐 IT라든가 글로벌 단의 기업들보다 절대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올해와 내년도에 예상되는 순이익이 맞다고 하면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너무 막 비싸서 죽겠는데 이런 가격은 아닌데, 그동안 정말 이제 그거에 훨씬 미달되게밖에 평가를 못 받다가 제자리로 갑니다라고 해서 이번에 도달을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급하면 체한다고 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봐선 40, 200이 너끈하게 가도 되는 가격이지만 아마 뭐 CT에서 최근에 목표가 낮춘 것처럼, 그러니까 32만 원이었다 30만 원으로 낮췄다고 너무 긴장할 건 없는 게, 아니 30은 안 가봤던 거 아니야. 어쨌든 29만 원도 갈 수 있다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논리니까 뭐 40, 200 꼭 아니더라도 제 생각엔 28, 9만 원, 뭐 한 180만 원 이 정도까지는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유지를 해보시는 전략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5월 투자 전략 어떻게 이렇게 세우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저께 첫날과 오늘의 상승은 뭐 마치 그런 거죠.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무슨 선물 소포가 하나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장은 올랐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이 올라야 좋은 건데, 뭐 지금 바이오 쪽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시장 거꾸로 타는 분들 오히려 뭐 6천 넘었으니까 이제 장 다 올라왔어 이러고서 인버스 고퍼스 사신 분들은 지금 뭐 얼마나 침울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부류만 아닌 것도 다행이다 싶은 생각인데, 저는 5월달 뭐 지금 진짜 생각보다 지수가 많이 오르고 저도 그저께와 오늘 통해 가지고 뭐 나름대로 제가 관리하는 그런 뭐 계좌도 사실 많이 올랐어요. 한 10% 정도 올라와서
계좌가 10% 올랐다는 건 이틀 만에 대단하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의 어떤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조금 이제 내일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번씩 또 원턴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노릴 수 있는 게 뭘까? 뭐 시가총액 쭉 낮춰보면 일부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현대차 같은 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타겟의 중심이 이동될까 하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이 엊그저께부터 갑자기 매수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거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수급이 뭐 2, 3조 단위로 계속 들어오는 한은 그냥 같이 이 플레이를 같이 즐기고 놀면 되는데 갑자기 수급이 이제 말라버리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실 지수가 지금 7,000 이상이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제 빠져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말 여기서 뭐 7,700, 8,000까지 가면 조금 더 내 계좌가 훨씬 좋아지는데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못 나오시는 거지. 지금 7,400에 근접하는 지수? 와, 뭐 나중에 연말에 8,000 간다 그래도 얼마나 남았어요.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5월달 제 생각에 지금의 흐름을 차라리 어닝 시즌 끝나는 5월 15일 정도를 타겟으로 해서 다른 분들은 웬만하면 전약 후강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전강 후약이라고 보고 5월 중순 이후에 어닝 시즌 끝나면 오히려 지수가 뭐 7,000대 후반이나 이런 정도 가 있을 때 용감하게 조금 오버나이트 하는 물량을 줄이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특징주들도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유리기판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뜬금없이 유리기판이 오늘 많이 오른 건 뭐 애플 이슈겠죠. 애플이 기존의 프로세서를 뭐 TSMC 중심으로 맡겼었는데 그쪽으로만 올인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 이제 죽었다 살아난 인텔하고 삼성 쪽으로 관련되는 제품의 오더를 낼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새벽발로 나온 게 아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도 뭐 지난주에 이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엄청나게 좋은데 뭐 그런 흐름을 오늘 삼성전자가 또 같이 공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 쪽은 사실 인텔이 꽤나 이제 기술력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인텔과 애플의 협업이 이제 유리기판 이슈를 더 좀 확장시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SKC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 SK 또 LG, 삼성, 3사가 다 유리기판 쪽에 매달려 있거든요. LG 이노텍, 삼성 SDI, SKC 이렇게 중점을 하는데 SK 유리기판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나라가 그 가장 상용화 시점이 빠른 축에 속해요. 뭐 일본이나 중국의 어떤 다른 경쟁 업체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쪽 IT 계열 쪽에서 흔히 말해서 게임 체인저 완전히 판을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소재들이나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하나는 전고체 배터리, 하나는 양자 컴퓨터, 하나는 지금 유리기판 쪽이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이 사실 범용기판으로 쓰이기에는 하이엔드급이고 뭐 일반적인 저사양의 굳이 유리기판 쓸 건 아닌데 지금 루빈이라든가 이제 차세대 패키지가 나올 때는 기존의 플라스틱이라든가 실리콘 기판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유리기판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고사양의 패키지 쪽으로 쓰이게 될 거라고 보는 거고 하여튼 오늘 애플하고 인텔 얘기가 나오면서 유리기판이 갑자기 시장 주도하는 섹터로 오늘 부각이 됐고 오늘 뭐 필옵틱스, 한빛레이저, 뭐 YC캠 뭐 등등 엄청나게 많은 소위 유리기판주들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상용화는 제 생각엔 빠르면 내년에도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한 파이는 사실 생각보다 크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바가 특별하기 때문에 뭐 유니크한 움직임을 좀 가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뭐 SKC도 최근에 열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됐고 이런 이슈들도 있어서 뭐 실적이 좀 좋아지는데 유리기판도 빨리 상용화할 수 있어 이런 이제 기대감. 그리고 요새 뭐 유리기판 이슈로 꼭 올라간 건 아니지만 LG노텍도 요새 흐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 이제 유리기판을 주로 제일 먼저 선도 쪽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과 또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매섭다라는 거 느끼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오늘 일단 그냥 범용 소부장들은 별로 안 셌어요. 근데 유니크하게 유리기판 쪽하고 발열 쪽이 셌거든요. 결국은 둘 다 어떻게 보면 전력 얘기예요. 결국은 전력을 덜 쓰는 문제. 그러니까 발열을 잡는 것도 냉각 이슈라든 공조 이슈 쪽에서 오늘
뭐 KN솔이나 GST나 이런 것도 강세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결국 어떤 분야에서도 뭐 병목도 병목이고 전력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느냐 쪽고 아니면 뭐 뜨거운 열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 결국은 전기를 아끼자는 그런 논리거든요. 거기에 맞는 섹터들이 많이 좀 순환매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리기판주 중에 주목해보기 좋은 주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되게 뜬금없지만 토모큐브라는 종목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토모큐브라는 종목이 오늘 사실 아침에 한 2,000원 이상 빠지고 흐름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이 종목 최근에 제 일주일 정도 전에 뉴스 나온 것 같고 찾아보니까 이거 의외로 유리기판 쪽으로 엮어서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원래는 이제 세포 검사 쪽에 뭐 되게 고해상도 그 현미경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이오 종목 아니야 이렇게 보시기가 좋은데 아니에요. 의외로 이쪽을 응용해서 세포를 그렇게 미세하게 검사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그래서 아침에 한 30분은 마이너스가 진득하게 나왔다가 한 10시 넘어가면서 유리기판주다 이렇게 하면서 바닥에서 한 10% 이상 또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8%급에서 끝났고 NXT에서 조금 올라가는데 얘가 갖고 있는 3D 검사 기술 가지고 유리기판의 미세균열을 감시하고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들이 있다고 얼마 전에 학회 같은 데서 보고가 된 바가 있어서 뭐 의외로 뭐 지금 유리기판 그럼 생각나는 기업들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요 종목이 의외의 복병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오늘 거래도 실렸고 주가도 오늘 고가를 좀 뚫어주면서 일반적인 유리기판주보다는 약했지만 앞으로의 비전은 뭐 미세균열 검사가 없이는 유리기판 상용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쓰임새가 앞으로 커지지 않을까 하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